마음속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지영쌤, 민정쌤. 유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4월, 5월 달에 사범대 혹은 교직위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즌인 교생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5월 달에 교생 실습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전문 상담교사는 교생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몇 월 달에 어느 학교 급으로 교생 실습을 좀 나가셨을까요? 저는 우선 4월 달에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좀 특수했던 게 혁신학교라서 조금 더 학교에서 자율성이 부여된 그런 학교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남녀공학의 중학교 또 이제 4월 달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 다들 4월 달에 다녀오셨네요. 네. 저는 5월 달에 남자 고등학교로 실습을 나갔다 왔었는데요. 저는 사실 실습지 구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떤 루트로 좀 실습지를 구해서 학교를 실습하게 되셨을까요? 학교에 있는 교직부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실습할 수 있도록 잘 구해주시겠다고 해서 학교를 통해서 실습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유나 선생님은 학교에서 구해준 실습지가 선생님 거주지와 좀 가까우셨나요? 아, 맞아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었어요. 이게 실습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제 집이랑은 좀 멀어서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 거주지 근처에서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똑부러지게 검색을 하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5월달에 실습 나가기 이전인 한 그 전 학기 9월, 10월 이때부터는 저도 좀 발품을 팔아서 저희 집 근처의 학교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학교 알림이에 보면 학교 정보 공시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생님이 교생 실습생을 받아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학교에 내가 실습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지만 또 보니까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저는 또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나갔거든요. 학교 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생 실습으로 나갔을 때 교생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실습했던 것과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되면 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는 사범대에서 오기 때문에 저도 다른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선생님들이랑 근무를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대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기교과 교사만 실습을 오는 학교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상담실에 계셔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했던 그 교생의 생활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실습하게 되면 좀 겪을 수 있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주영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실습을 하게 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실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좀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교생 실습 나가셨을 때 어떤 일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했던 업무는 우선 개인 상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개인 상담과 그 또래 상담, 동아리 운영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어요. 진로 교육 시간에 그래서 그런 수업들, 여러 가지 수업들도 참관을 하면서 어떻게 교사로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영 선생님은 또 같은 학교급이지만 또 학교에 따라서 그 활동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실습이 이루어지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은 지도해주는 선생님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무거운 사안들 케이스를 이렇게 몇 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한 4회기에서 5회기 정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었고, 그리고 또 집단 상담이나 또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윤아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이 참관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참여를 좀 보조 참여자로서의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진로 수업을 저도 이제 참관을 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같이 실습을 나갔던 선생님들의 뭔가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과목들도 좀 다양하게 참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는 같이 실습 나온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도 참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첫 번째로 개인 상담을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때 5월이어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들, 선생님 말처럼 조금 더 그 사안이 무겁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1회기 단회기 상담만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학급에서 친구들한테 상담 교생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친구들 따로 모아서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 상담을 학교에 운동부가 있었어서 운동부 학생들은 한 달에 몇 회 필수적으로 이제 집단 상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꼭지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좀 열정이고 넘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저 수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도 선생님께 선생님 저 근데 학생들이랑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상담 수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희 지도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한 차씩 빼주셔서 저도 그때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사실 아이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담임반이 없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중학교 나가셨을 때 따로 맡은 담임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담임반을 주시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그래도 실습을 나온 거니까 한번 담임반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해보자라고 고맙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반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조회, 또 끝날 때는 종례까지 하고 또 뭔가 청소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생 실습 때 사실 뭐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에 쉽지 않아요, 사주인데. 근데 사주 동안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습 나가기 이전에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옷차림은 조금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랑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가끔 이렇게 좀 멋내고 싶을 때는 그냥 꽃무늬 블라우스 이런 것도 있고 꽃놀이 가고 막 그래도 좋지만 네. 활동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바지만 안 입었고 또 남고였어가지고 치마도 웬만하면 다 안 입었던 것 같고 저희는 그때 교생이 한 7, 8명 있었는데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교생이다 싶은 사람들을 우리 항상 교생으로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하긴 하지만 그래도 슬랙스와 자켓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전공 공부 더 하고 가야 되나요? 얼마만큼 더 공부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전공 공부를 뭐 이렇게 막 깊게 파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실습을 해보니까 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과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지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차라리 미리 좀 더 익히시고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학교 환경을 경험한다, 우리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본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생 실습 나갔던 기간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저도 뭔가 아련해지는 그런 추억들? 되게 그리고 딱 나가는 그 시기가 이제 꽃도 좀 피고 맞아. 날씨도 되게 따사로워진 그런 딱 날씨에 나가다 보니까 진짜 맞아.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약간 설레는 느낌이 더 한가득. 맞아요. 교생 실습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었던 썰이라던가 아니면 나 이 부분 좀 아쉬웠다 다른 그런 부분들 있으실까요? 제가 교생 실습했을 때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를 담당 교사께서
저희를 데리고 가주셔서 그래서 교사가 되면 이런 연수도 받고 다른 경험을 했어서 공부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중여고를 나오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 남학생이 있다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낯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생 실습 간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있는 걸 보니까 좀 그 풍경 자체가 사실 저한테 되게 새로워요. 학교에 남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좀 아쉬웠던 점은 자라왔던 환경이 좀 여학생들이 많은 환경이었고 남자 중학생을 접할 일이 실제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 딱 갔을 때 남자 학생들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렇게 실습 나가기 전에 뭔가 뭐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해본다든지 해서 좀 아이들이랑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의 교류도 좋지만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참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굉장히 피폐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맨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는 좀 약간 리프레시되는 느낌으로 교생 실습을 나갔었어요. 근데 저희는 실습생 선생님들이랑 교실이 따로 있었어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마피아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류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했어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교생 실습 나가셨을 때 학교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들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학교 참 많이 경험해봤고 또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학교 굉장히 오래 동안 경험할 수 있지만 교생으로서 학교를 경험하는 건 딱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선생님들이 그 한 달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 마음을 쏙 알아주는 마음속이었습니다. 마음속 프로젝트